여러분, 지금 한 배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그 배우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누가 왜 지금 꺼냈는가 이겁니다. 조진웅 씨의 소년범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소년부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 자체가 막혀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대체 어떤 경로로 세상에 나온 걸까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사건 그 자체보다 누가, 왜 이 기록을 지금 꺼냈는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매체가 조진웅 씨의 10대 시절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공인이니까 과거도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 다른 하나는 30년 전 소년 시절 일을 지금 왜 끄집어내느냐는 반발. 그런데 곧 논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기록을 누가 제보했는가? 송정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3자는 소년부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함께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무리 중 일부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내부 유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출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제보인가? 아니면 단순한 과거 폭로인가? 자, 그럼 먼저 소년부 기록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소년부 기록은 일반 형사 사건 기록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고 조사나 재판 같은 특정 사유가 없으면 열람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조사기관. 둘째, 담당 판사. 셋째, 본인, 즉 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 넷째, 당시 함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넷째입니다. 만약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사건에 연루됐다면 그들도 각자 기록의 사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 흘렀어도 누군가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정빈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법원 내부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왜 낮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법원 직원이 소년부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면 징계는 기본이고 소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판결문을 직접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30년이 지난 일입니다. 조진웅 씨는 그동안 배우로 활동해왔고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기록이 공개된 걸까요? 연예인이나 공인에게는 과거의 일이 때로 자산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누군가의 감정적 반감이나 관계 갈등이 폭로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당시 함께 처분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다가 왜 지금 꺼낸 걸까? 개인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금전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주목받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타이밍 자체가 의도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3명의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조진웅 씨입니다. 그는 지금 30년 전 일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과거의 기록이 현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의 시선, 광고주의 판단, 작품 캐스팅,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와 별개로 그 과거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개됐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년범 전력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 범위에 드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더구나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입니다. 언론사도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도를 결정했다면 그들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위험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제보 경위가 문제가 된다면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제보자입니다. 만약 제보자가 정말 당시 동료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면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왜 30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나?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했나? 무엇을 얻으려 했나?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한 주목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존재와 의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미지수이자 핵심 변수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부 제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따라서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내부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당시 함께 처분받은 사람들 중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셋째,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진웅 씨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왜 지금 공개되었는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기록이 나갔는지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법적 책임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위반 여부, 명예훼손 가능성, 언론의 보도 윤리 문제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언론이 제보 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명하거나 자료를 공개한다면 사건의 초점은 조진웅 씨가 아니라 언론 윤리와 기록 관리 체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만약 어떤 경우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공인에 대한 과거 기록 노출 문제, 즉 과거의 잘못이 어느 선까지 공개돼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폭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기록 관리 시스템의 문제이고 언론 윤리의 문제이며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조진웅 씨의 과거가 옳았는지 그른지 그건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는가, 누가, 왜, 지금 꺼냈는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기록 접근이 제한된 구조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공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알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